오늘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수명에 관한 주제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참고로 저희 영상은 여러 창조과학 교수님들의 세미나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먼저 성경 속 아담에서 노아까지 평균 수명이 904일 정도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드는데요. 이걸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기록 중 창세기를 보면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하늘은 궁창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단 궁창 아래 물은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늘 위 물이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실 겁니다. 지금은 하늘 위에 물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요. 그래서 성경 기록을 찾아봤더니 창세기 7장 11절을 보시면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슨 말인가 싶고 이해가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그래, 대기권 위에 만약 물층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던 게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지구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생각해보자 하고 연구를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걸 세 가지로 추려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노화, 즉 쉽게 말하면 늙고 병들어 죽는 건데요. 첫 번째는요. 노후의 가장 큰 원인이 태양빛이라는 가설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 빛들 중에는 필요한 빛도 있지만 해로운 빛도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감마선, 자외선, X선들은 다량으로 맞으면 생명체가 그냥 녹아 없어집니다. X선을 조금만 쬐도 기형아가 나올 수 있고 암에 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는데 지금은 심지어 오존층까지 파괴되면서 이런 빛을 우리가 더 많이 쬐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만약 궁창 위에 물층이 지구를 감싸고 있다면 이 태양빛 중에 해로운 빛은 모두 차단하고 이로운 빛만 통과해 지구로 닿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양자역학적 권리라고 하는데요. 감마선, 자외선, X선과 같이 강한 빛들은 물 분자들과 서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과하지 못하고 물층에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층을 해석하는 방식이 과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수증기였을 것이다. 어떤 분은 액체 상태였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다른데 최근에 자료를 보다가 찾은 건데 굉장히 설득력 있는 내용이 있어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성경 기록 중에 창문이 열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창문이라는 게 수증기나 액체를 창문으로 표현할 순 없잖아요. 이것만으로 우길 순 없으니 과학적인 근거를 알려드리면요. 최근 미국 나사에서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는데 우주선이 대기를 뚫고 올라갈 때 배기가스를 남기거든요. 근데 그게 얼어서 얼음구름을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얼음이 땅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안 떨어지고 두둥실 떠내려가서 80km 상공에 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에 있는 창문이라는 표현과 나사에서 확인된 이 현상을 근거로 지구를 감싸고 있었던 물은 얼음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근거고 두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구 자기장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양에서는 핵융합 반응 등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광선들과 폭풍이 뿜어져 나옵니다. 근데 이걸 지구 자기장이 막아주거든요. 만약 이 자기장이 없어지면 지구에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순식간에 다 죽어버릴 정도인데 그만큼 필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에서 위성을 우주로 보내 위성의 고해상도 관측을 통해 지구장의 세기를 측정했는데요. 100년 사이 지구 자기장의 세기가 5%나 약해진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역추적, 즉 과거로 돌려보겠습니다. 2800년 전에는 140%는 더 강했을 거고 홍수 심판 이전인 4200년 전에는 210%는 더 강했을 겁니다. 물론 100년 주기로 5%씩 계속 약해지진 않았겠지만 지금보다 월등히 지구 자기장이 강력했겠죠. 어쨌든 지금은 계속 자기장이 약해지면서 그 보호막이 점점 뚫리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게 바로 오로라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지구 어디에서도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로라 현상이 북극 같은 극지방에서 자기장을 뚫고 지구로 약간 들어온 현상인 것이고 왜냐면 지구의 자기장은 계속 약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때가 되면 더 빠르게 노화하고 병들어 죽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두 번째 근거이고 세 번째는 바로 산소입니다. 산소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뒷받침하는 근거가 워낙 많아서 집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쉬어가자는 타임에서 일화를 먼저 얘기해 볼 텐데요. 얼마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 국립과학교육센터의 회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만 80개 석탄층이 있는데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석탄 양을 보면 오늘날 지구의 모든 식물 다 파묻어도 그렇게 많은 석탄으로 바뀔 수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주장은 모든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 지구에 석탄이 너무 많아서 지금 모든 나무와 풀을 아무리 쥐어짜고 짜도 절대 지금의 석탄 양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엄청난 양의 석탄이 지금 지구에 묻혀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것을 분석해서 지금의 식물 양과 비교를 해봤더니 지금 지구에 있는 석탄 정도의 양이 나오려면 지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역추적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바다가 70%, 육지가 30%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많은 석탄 양이 있을 정도면 일단 육지가 80%, 바다가 20% 정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80% 땅에 지금보다 100배 이상의 식물이 존재했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식물이 많아야 모든 생명체들에게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채소와 나무가 온 지면에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저 기록은 홍수 심판하기 전에 지구의 모습을 묘사해 놓은 기록인 거예요. 홍수 심판 이후로는 지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면 사실상 사람이 비교적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땅은 3%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땅들은 사막이나 툰드라 혹은 고산지대 같은 땅으로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홍수 이전에는 그 80% 땅에 식물들도 아주 빽빽하게 자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지금 지구에 있는 석탄 양이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려면 지금의 북극, 남극 같은 극지방에도 식물이 빽빽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북극이나 남극에는 온도 때문에 나무 한 그루 혹은 풀 한 포기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식물이 살았느냐? 뭐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지금은 현재 북극 지방 온도가 대략 영하 70도 정도 되고 적도 지방은 영상 40도 정도 되거든요. 서로 온도 차이가 100도가 넘어요. 근데 만약에 궁창 위에 물층이 있었다면 놀랍게도 북극이나 남극의 식물들이 사는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물은 비열이 가장 높기 때문에 만약 정말로 지구를 물층이 감싸고 있었다면 지구 전체를 온실처럼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지구 전체가 생명체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 증거 없이 우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이 얼어붙은 북극 땅에서 그 빙하를 뚫어보면 아프리카에나 있을 법한 아열대 식물들이 냉동된 채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과거에는 따뜻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로는 추위와 더위를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도 이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예요. 추가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그 여러 지질학자들을 통해서 과거 지구에는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산소가 많았다는 증거들이 발견되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영화 주라기 공원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공룡의 피를 빨아먹은 모기가 호박 진액에 갇히는데 그 진액 안에 있는 모기에 공룡 피를 채취해서 그 피에 있는 DNA로 공룡을 만드는 영화이지 않습니까? 그게 석화된 나무 진액인데 실제로 그런 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 진액 안에 갇혀있는 공기 방울을 분석을 해봤더니 그 공기 방울에는 지금보다 50%가 더 많은 산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여러분이 지금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그중 100% 모두가 산소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17%에서 많으면 24% 정도만 산소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 모기가 살던 오래전에는 공기 100% 중에 50%가 산소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과거로 갈수록 지구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산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금보다 50% 정도의 산소가 많으면 우리 몸에서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받아들이는데 50%라면 매우 충분한 산소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혈장이 산소를 충만하게 되거든요.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치지 않고 운동을 하루 종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댄스 가수들이 무대에서 격렬하게 춤을 춘 다음에 다음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캔으로 되어 있는 일회용 산소를 순간적으로 흡입하거든요. 그게 몸이 빨리 회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마시는 거예요. 산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압산소 챔버라는 게 요즘에 여러 병원에 많이 있거든요. 이 챔버를 통해 산소 압력을 조절해서 그 속에 환자를 넣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회복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산소 치료는 이외에도 중풍 환자, 다발성 경화증,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죠. 뇌성마비, 자폐증 등 여러 병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 스포츠팀에도 고압산소 챔버 하나씩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 들어가 있으면 경기 후에 피곤해진 몸이나 부상당한 선수가 2배 이상으로 회복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모든 생물학자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실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파충류는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동물들 중에 파충류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크기가 계속 커진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인간은 대부분 18세에서 20세 정도가 되면 성장을 멈추지만 파충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파충류 도마뱀 한 마리를 에덴 동산에 넣어놓고 900살까지 살게 하면 그 도마뱀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엄청난 크기의 도마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충류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크기가 계속 커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조금씩 생각해보다가 과학자들이 새로운 이론을 찾아내는데 그게 뭐냐면 공룡들이 멸종한 이유 중 하나가 산소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이것도 뭔가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죠. 그리고 덩치가 큰 생명체들이 작은 생명체들보다 더 많은 식량을 필요하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코끼리도 하루에 대략 100kg 정도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코끼리보다 50배 정도 큰 공룡들은 하루에 대략 5000kg을 먹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룡의 멸종 이 산소뿐만 아니라 지구의 식물량이 100분의 1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해져서 멸종했다는 근거도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퍼즐 한 조각이 더 있는데요. 인간도 특별히 신체 중에서 성장을 멈추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눈썹뼈입니다. 눈 위에 머리카락처럼 털이 나잖아요. 그 부분의 뼈는 인간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앞으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900살까지 산다면 우리의 눈썹뼈는 심하게 불룩 튀어나온 모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두개골이 발견이 된 거예요. 네안데르탈인의 두개골도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이전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수명이 길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얘기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